2023년 6월 2일 한 젊은 여성이 캄보디아 땅을 밟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변아영, BJ 아영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던 인물이었죠. 그녀는 지인 한 명과 함께 푸놈펜에 도착했습니다. 목적은 여행인지 사업인지 명확히 알려진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착 나흘 뒤 6월 6일 그녀는 차디찬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장소는 푸놈펜 외곽의 한 공사장, 그곳은 인적이 드문 외국인 관광객이 잘 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발견 당시의 모습은 누구라도 마음이 덜컥 내려앉을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곧 한국 언론을 타고 퍼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라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도대체 왜 그리고 어떻게 그곳에서 생을 마감한 걸까요? 시간은 멈췄지만 그녀를 기억하는 이들의 의문은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사망이 확인되자 현지 경찰은 곧장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첫 단추부터 수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아영 씨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현지 병원 소유자 부부가 체포됐습니다. 피의자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병원에서 수액 치료를 하던 중 발작을 일으켜 사망했다.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 시신 유기는 당황해서 벌인 실수였다. 하지만 시신 상태는 이러한 진술과 어딘가 맞지 않았습니다. 발견 당시 상의 속옷은 입지 않은 상태였고 하의는 거꾸로 입혀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성폭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조사를 이어갔지만 시간이 갈수록 수사는 지지부진해졌습니다. 오히려 핵심 증거들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고 사건의 실체는 안개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유족들은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한국 수사기관의 참여는 어려웠고 현지 경찰의 대응도 미온적이었습니다. 진실은 묻히고 그녀의 죽음은 점점 잊혀지는 사건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영 씨의 가족은 그녀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딸은 누구보다 건강하고 당당한 아이였어요. 그런 아이가 그렇게 허무하게 떠날 리가 없어요. 유족들은 시신 사진을 확인하고 무언가 감춰진 게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상처의 흔적, 옷의 상태,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표정, 외교부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사건은 외국에서 발생했고 공식 수사권은 현지에 있었습니다. 남겨진 가족은 진실을 향해 조용하지만 끈질기게 움직였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도움을 요청했고 해외 매체에 사건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왜, 어떻게라는 질문에 아직 누구도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습니다. 아영 씨는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그녀의 죽음은 그저 하나의 사고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녀의 죽음 이후 현지에서 비슷한 피해 사례들이 잇따라 드러났습니다. 한국인 여행객이 감금되거나 강제노동에 동원됐다는 증언, 현지 인맥을 통해 접근한 뒤 신체를 위협하거나 여권을 빼앗고 협박하는 방식, 범죄 조직과 병원, 사업체가 연계되어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건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캄보디아에서 활동 중인 조직들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모델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영 씨의 죽음은 경고의 신호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범죄의 희생양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지금 반드시 깨달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는 순간 당연하게 여기던 보호는 사라질 수 있다. 아영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하지 못한 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그저 조심하라는 말로는 부족해요. 이제는 바꿔야 해요. 무언가가 반드시. 아영 씨 사건 이후 현지 커뮤니티에서는 또 다른 사례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일자리를 구한다며 SNS로 연락을 받은 한 20대 남성. 그는 푸놈펜에 도착한 지 이틀 만에 여권을 빼앗겼고 폐건물에 감금된 채 하루 15시간 이상 콜센터 업무를 강요받았습니다. 말을 안 들으면 전기 충격기로 위협했습니다. 도망칠 수 없었고 밥도 제대로 안 줬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피해자는 정신적 후유증으로 몇 달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30대 여성은 현지 투자자를 만나러 갔다가 숙소에서 잠든 사이 지갑과 여권, 휴대폰을 모두 도난당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단순 절도로 처리했지만 그 이후 신용카드가 해외 여러 곳에서 사용된 정황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다는 이유로 조용히 귀국하거나 현지에서 끝까지 침묵한 채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는 단지 뉴스 속 이야기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사건들이 유독 캄보디아에서 반복되는 걸까요? 우선 캄보디아는 비자 발급이 비교적 자유롭고 현지 법령 집행력이 낮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소규모 병원이나 업체도 검증 없이 운영이 가능하며 범죄 조직이 접근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고 있죠. 게다가 SNS나 오픈 채팅 앱을 통해 한국인을 유인한 뒤 현지에서 여권을 압수하고 통신을 차단하는 수법은 이미 여러 사건에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일종의 사업 모델로 굳어진 정황도 있습니다. 병원, 숙소, 환전소, 차량 대여 업체 등이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피해자를 관리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현지인의 말입니다. 외국인, 특히 한국인은 타깃이 되기 쉬워요. 돈이 있고 외교적으로도 민감하니까요. 가장 안타까운 건 이 모든 걸 피해자 본인은 도착할 때까지 전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해 여행 경보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특정 지역은 아예 여행 금지 구역으로 바뀌었죠. 하지만 경보 단계가 올라간다고 해서 실질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은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직접적인 관여가 어렵고 외교적 협조도 상대국의 자발적 수용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해외에 있는 국민은 자력으로 위험을 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사건 이후 유족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딸은 국민이었지만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건 어느 누구의 책임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가 함께 돌아봐야 할 구조적인 질문입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해외에 나간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리고 다음 피해를 막기 위한 준비는 되어 있는가? 아영 씨는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말을 남겼습니다. 조심하라는 말, 주변을 경계하라는 말, 그 말의 의미는 너무나 절실합니다. 하지만 진짜로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는 그 너머에 있습니다. 해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립되거나 침묵해야 하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녀는 살아서 목소리를 잃었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가 그 목소리를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스크롤 속에 그녀의 삶이 흘러가 버리지 않도록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해외여행을 조심하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정부 차원의 예방교육, 현지 한국인 대상 커뮤니티 지원, 위급 상황 시 자동 신고 시스템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개인 차원에서도 정보 공유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사기 수법, 위험 지역, 현지 사례 등 공유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다른 누군가를 위험에서 지켜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영 씨의 이야기는 결코 그녀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녀의 삶을 통해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금 되새겨봐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아영이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그 도움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남았다면 주변에 한 번만 더 알려주세요. 한 번의 공유, 한 번의 관심이 누군가에겐 귀중한 울타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이야기와 진실을 함께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시작이 됩니다. 감사합니다.